속에 적혀 있는 것처럼 저는 글자를 만드는 사람이고요. 근데 원래 일반적으로 이해하시면 그냥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픽 디자이너 중에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글자를 다루거나 글자를 만드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 실제적으로 계속 했던 직업으로 삼고 했던 일은 대체적으로 그래픽 디자인이고,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글자 혹은 활자, 폰트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얼마 전에 발표한 글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글자는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이름은 공간이라는 이름의 글자이고요. 총 5가지의 패밀리 굵기로 되어 있는 글자예요. 이 글자를 제가 앞에 적혀 있던 것처럼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작업을 계속해서 그렇게 오래 걸렸다기보다 실제로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접근 시도를 했다가 그게 실패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다시 만들고, 이런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시간이 많아진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글자를 만드는 표면적인 뜻은요, 굉장히 그러니까 보기 좋은 글자를 만들고 싶은 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쁘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눈에 보기 좋아서 좋은 글자를 만들고 싶은 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근데 그 표면적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어쩌면 저는 이 글자가 어떻게 생기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한글이라는 것을 해부하고 분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분석하지 않으면 얘에 맞는 형태에 맞는 정확한 조형, 디자인을 찾아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이 한글이 어떻게 생기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냥 이 글자를 통해 조금 알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혹은 적용된 부분을 여기서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가장 대표되는 문자 중 하나가 알파벳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글만큼 어쩌면 알파벳에 익숙한 분들이죠. 다 영어를 하실 줄 알고 실제로 영어로 워딩된 글자를 읽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영어로 디자인된 물건 혹은 사물을 볼 때 아무런 꺼리낌이 없단 말이죠. 그만큼 굉장히 익숙한 거죠. 반대로 한글도 그만큼 익숙해요, 우리한테. 그리고 아주 편리하고 잘 읽히지만 어쩌면 좀 영어에게 소외당하는 느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한글이 우수하기 때문에 혹은 뛰어나기 때문에 혹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많이 써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편이죠. 어떤 매스컴 혹은 어떤 좋은 학술 어떤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느끼려면 진짜 좋으면 이뻐야 돼요. 그러니까 쓰는 의미가 좋아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쓰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아마 쓸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네가 좋은 글자라면 정확히 좋은 글자가 나와야 하는 게 제일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수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누구나 다 쓸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래서 어쩌면 그 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분석하는 것에 어떤 비교할 수 있는 아주 다른 문자의 구조를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자, 그러니까 알파벳과 한글은 굉장히 달라요. 그냥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그냥 똑같은 문자니까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문자를 뜯어보면 정확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알파벳은 이렇게 선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하나의 A라는 조형물, O라는 조형물이 딱 땅에 고정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상상하려면 어떤 넓은 공원에 있는 큰 조형물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조각 혹은 뭐 어떤 피상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피상물은 어떻게 쪼개지지도 않아요. A라는 글자는 쪼개지지도 않고 J를 쪼개면 I가 나오는 게 아니라 I는 I고 J는 J예요. 그리고 그걸 나열해서 쓰는 게 로마자 알파벳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한글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글은 가라는 글자를 쪼개면 기역과 아로 쪼개져요. 그러면 최소 단위인 하나의 글자는 최소 2개의 자음과 모음을 모아서 써야 돼요. 이게 한글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런 선형의 구조가 아니에요, 이미. 얘는 하나의 몸체가 하나의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라면 얘는 다른 2가지 물질을 섞어야 돼요, 계속. 그러면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미감이 나올 수 없는 글자인 거예요, 이미. 애초에 시작부터 구조 자체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 구조에 굉장히 익숙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느끼기 굉장히 쉬운 거죠. 그리고 좀 더 기술적으로 설명하면 글자의 밸런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글자는 밸런스를 잡기가 쉬워요. 땅이 명확하기 때문에. 근데 한글은 땅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는 무슨 음양오행이나 조선시대 같은 이야기를 보면 어떤 자연과 하늘과 이런 개념의 구조도가 지금과 개념이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런 어떻게 보면 동양 세계관이 한글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그런 세계관이 전혀 다른 땅과 하늘 그리고 물체 너무나 이 지평선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가져다가 얘 공식에 맞게 왜냐하면 지금 이런 문법이 굉장히 일반적이기 때문에 계속 적용시키면 얘는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얘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의 조형물이라고 치면 한글은 최소 2가지 이상을 모아서 만든 구조물이에요. 건축물 같은. 쇠도 들어가고 나무도 들어가고. 얘는 A가 쇠면 C는 나무 어떤 하나가 독립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구조라고 정의하면 그때부터는 디자인이 아니라 설계가 되는 거예요.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설계되는지 이게 설계를 할 때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자의 설계도의 첫 번째 항목이거든요. 지금 보면 자음, 미와 무의 형태를 자세히 보면 한글의 아주 기본적인 2가지 결합의 방법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2가지 방법이고 그 두 가지 방법의 개연성과 구조에 대해서 추적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미의 모음과 무의 모음이 두 개의 물건의 그 길이가 같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미의 모음이 쇠면 무의 모음도 쇠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조물이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를 가진 구조물이기 때문에 똑같은 두께 혹은 똑같은 길이가 나와야 한다는 구조의 설계 첫 번째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알파벳은 세로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로로 글자를 나열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땅이 없어지잖아요. 세로로 쓰면. 알파벳은 땅이 이렇게 수평으로 있는 땅이 있어야 되는데 세로로 쓰는 순간 땅이 지하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미 밸런스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한글과 한자 같은 문자는 세로로 쓰는 게 더 밸런스가 잘 맞아 보여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개를 모아서 쓰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자를 그 구조를 설계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다음에는 이 한글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 중에 그런 말이 많잖아요. 과학적이라는 말이 많아요. 근데 실제 과학적이라는 것에 무엇이 정확히 과학적인지 인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여기서 한글의 과학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과학적이라는 말을 이 아이의 특징이라고 그냥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제가 더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면 한글은 논리적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여기 보이는 세 가지의 유형이 한글이 아까 말씀드린 자음과 모음을 결합하는 6가지 공식이에요. 여기 보이는 이 6가지 공식을 벗어나는 글자가 없어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설명드릴게요. 제 왼쪽에 보이는 이 유형은 가로로 결합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가로로. 자음과 모음이 가로로 결합하는 거죠. 두 번째 세로로 보면 이렇게 세로로 결합하는 거예요. 자음과 모음이 똑같은 모양이 세로로 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는 그 둘을 교차로 결합하는 방법이에요. 가로, 세로 둘 다. 제일 위쪽만 보면 아와 오와 와의 형태를 보면 이렇게 그리고 둘 다를 교차로 결합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모양에서 모두 밑으로 하나씩을 받침을 맞춰요. 그러면 받침으로 세 가지 구조가 또 나옵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음과 모음 그리고 받침. 아주 이성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언어학적이나 음성학적 문제가 아니라 그냥 형태학적으로만 풀어도 이런 굉장히 논리적인 법칙이 존재해요. 이건 어떤 다른 문자들이 가지지 못한 특징이에요. 그리고 한글을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특징을 적용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얘는 원래 그런 글자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적용해야 하는 글자,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구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한글의 특징을 다시 두 가지로 꼽을게요. 한글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결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규칙적으로 결합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결합하는 거예요. 이게 한글의 키워드예요. 자, 그러면 규칙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해서 규칙을 찾아야 돼요. 규칙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는 어떤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시스템. 다시 말하면 가라는 글자와 나라는 글자의 아의 모양이 똑같아요. 그러면 가를 자음을 치환시켜도 이 규칙은 성립하는 틀이 되는 거예요. 그런 틀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6가지의 규칙을 계속 만드는 거죠. 그 6가지 규칙을 만들면 얘가 가라는 글자가 하나의 독립된 형태가 아니라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서 만든 하나의 구조와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규칙을 계속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칙을 그렇게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과 동시에 결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자는 어떤 땅 위에서 그대로 땅에 수직적인 힘을 갖고 서 있으면 되는데 한글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중앙으로 모인단 말이죠. 그게 한글이 갖고 있는 영어와 다른 차이점이고 이런 어떤 세계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더 쉽게 말하면 우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의 진공의 스페이스 안에 자음과 모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을 그렇게 집어넣어서 똑같은 물리적인 힘을 만드는 거죠. 물리적인 값이 동일하게 조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심으로 모이는 힘 혹은 중심의 XY 좌표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알파벳은 이렇게 수평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라인을 그리기가 쉽지만 피상적인 중앙으로 모이는데 그 중앙의 힘이 정확하지 않으면 계속 움직이는 거죠. 구조의 센터가. 그러면 그걸 맞춰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어쩌면 물리적이라고 생각하거나 물리적인 속성을 부여하거나 그런 식으로 그 스페이스를 조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이 동일해야지 여기다가 2개를 넣건 6개가 들어가거든요.
7개가 들어가면 똑같은 힘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말한 6가지 법칙을 그런 힘으로 말하면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익숙한 글자보다 좀 더 받침이 멀어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까 얘기했던 물리적인 속성으로 생각하면 그 힘 3가지로 계속 분류하면 그렇게 뽑아낼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이게 대충 간략한 설명인 거고, 그래서 한글의 본질 혹은 한글의 특징을 적용했다는 설명이 아까 쓰였던 건데요.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칠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애초에 서양식 혹은 영어 같은 룩앤필을 내기 위해 글자를 만들 시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 뜻은 뭐냐면 한글이 어떤 영어보다 조판이 미려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 같은 디자이너는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 극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레퍼런스나 롤모델을 찾아서 그걸 쫓아가는 방법이 있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 보다 더 이 문제가 무엇인지, 이 애가 가진 속성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후자의 방법을 택한 거예요. 내가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얘를 훨씬 더 정확히 이해해야겠다.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 스트레이트하고 더 노골적이게 얘의 특징을 강조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한글이 우수하다고 얘기하거나 한글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식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인 거고, 그렇게 발전하면 아까 말한 로마자와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진 속성을 다루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네, 이상이에요.